실버 게이트에 이어서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 따른 세 가지 체크포인트, 그리고 제2의 아마존을 찾아라, 여기까지가 오늘 방송 내용인데요.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힘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752달러였는데 지금 100달러 딱 찍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. 특히나 하루 만에 70-80% 빠졌어요. 실버 게이트도 그렇고 이 실리콘밸리은행도 그렇고 정말 속도가 빠르다. 이 미국이 지금 뭔가가 문제는 있어 보여.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파산하면 정말 난리가 날 거예요. 그죠? 그런데 미국은 너무 빨라도 너무 빠르고, 근데 항상 보면 문제점이 나오더라. 아직 실버 게이트가 안 나왔고 실리콘밸리도 안 나왔지만 이 파산 직전에 지금 보너스를 줬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 중앙 시스템이 정말 맞느냐, 이런 부분은 분명히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파산에 따른 이 후유증 분명히 있습니다. 그죠? 자, 일단 보시는 대로 금리 인상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지금 달러 가격도 오르듯이 금 가격도 보시면 근 한 20-30% 그냥 바로 오릅니다. 그죠? 그만큼 이번 이 연쇄적인 파산, 은행들의 파산 안전자산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. 자, 여기에 또 피해자가 우리나라도 있네요. 내 세금 짜증나. 그죠? 국민연금이 이 SVB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 주가 기준으로 해서 2,300만 달러, 약 304억 원치를 보유하고 있었다. 근데 이게 내용을 한번 보시면 SVB 금융그룹 주식 27,664주를 추가 매입을 했다. 아니, 이렇게 국민연금이 투자를 못하나? 차라리 날 시켜줘, 날. 차라리 1위, 2위 금융주식을 사든지. 그죠? 왜 16번에 우리나라의 16번째 은행 이런 증권회사 국민연금이 삽니까? 정말 투자 이해를 못하겠는데,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마 손실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산 것 같은데 현재까지 투자금 회수 여부는 불투명하다. 304억치 중에 저도 일부는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? 정말 짜증 지대로 나고 국민연금 정말 좀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. 일단 진화를 하기 위해서 제니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구제금융은 절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. 아시다시피 닷컴 버블이나 리만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제금융을 좀 했었는데 이 앨런 재무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하나의 은행이 파산인 것 때문에 우리 할 필요 없고, 그만큼 우리 미국 금융 시스템, 은행 시스템 안전하다,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연방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부정적 시각을 하고 있고, 지금 저라도 이 은행 구제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자, 어쨌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테크 헬스케어 벤처 기업 중에서 44%,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객이다. 그럼 이 중에서 현금 여유가 분명히 있는 은행들 같은 기다리면 어쨌든 미국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줄 수가 있는데, 당장 다음 달 월급이 줘야 되는데 아니면 세 달을 못 버티는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총 예금의 1,754억 달러 중 86%가 예금자 보험 한도 초과 예금으로서 밝혀졌습니다. 분명히 이 실리콘밸리는 2001년 닷컴 버블과 버금가는,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. 지금 그 전에 실리콘밸리의 닷컴 붕괴 후 20년 만에 최대 구조조정이 지금 하고 있었고 떠나는 사람도 많이 늘었었고 위기가 감지됐는데, 이 위기 감지의 실리콘밸리 은행까지 터지면서 분명 이 줄도산에 가까운 아니면 좀 힘든 기업들은 파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까지 고려해서 이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에 따른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. 그 첫 번째는 미국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. 자,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? 50bp를 해야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자, 베이지북에도 밝혔고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까지 터졌다. 이 실리콘밸리가 터진 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? 은행 금리가 계속 올라감으로써 돈줄이 막혀요. 돈줄이 막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맡겨뒀던 돈을 찾으려고, 근데 이 돈을 채권을 투자했는데 금리가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? 거기서 마이너스 나는데,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래 된 거죠. 이런 상황에서 그전까지는 지표도 좋고 큰 문제가 안 생겼어. 그죠? 그런데 자, 이제 이런 영향이 생긴다. 이 은행 하나만 생기고 이런 중소라든지, 물론 빅메이저는 안 터지겠죠. 그죠? 중소은행들이 옆에 있던 기업들, 야, 저 은행 터졌는데 이거 문제되지 않겠어? 이런 심리가 나오면서 뱅크런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됐을 때 미국 쪽에서는
금리를 낮출 수는 없지만 50pp 이번에 확률이 딱 떨어졌다. 절반으로 떨어졌더라고요. 그런 거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영향을 못 주고 전체적으로는 증시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. 두 번째는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된 미국 바이오 기업입니다. XM 테라퓨틱스 정말 유명한 기업이죠. 그다음에 뉴로버 파마슈티컬스, 어피메드, 그리스턴 바이오, 아셀렉스, 레이 등 이 바이오 쪽 관련 쪽이 많이 영향이 되어 있는데 자, 이 기업들 중에서 한국 기업들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있어요. 일단 XM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 연결된 기업은 SK 바이오팜이지 않습니까? SK 바이오팜이 개발한 수면장애 치료제 스노시의 글로벌 사업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데 어디다? XM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여기 연결돼서 파산 신청한다? 악재이자 저는 호재도 작용될 수 있다. 이 호재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다음번에. 그 다음에 뉴보로 파마슈티컬스 같은 경우는 동아ST가 지난해 12월에 미국 자회사를 편입해서 상당히 좀 영향이 있습니다. 이 회사는 2017년도에 실리콘밸리 은행과 1,5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거든요. 자, 이런 부분 봤을 때 동아ST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떨어질 확률이 조금 있다.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어피메드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으로부터 2,500만 유로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지시셀이 미국 자회사 앞티바와 함께 이 세포치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어피메드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금 감사보고서 나오는 철에 바이오 업종들 특히나 뭔가 갑자기 주가 훅 떨어진다. 이럴 때 이 실리콘밸리와 연관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. 근데 제가 얘기했죠.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악재이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. 이런 실리콘밸리의 붕괴 거의 20년 만에 한 번씩 도드래표로 옵니다. 그죠? 2001년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닷컴 버블 붕괴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생태가 큰 위기를 닥쳐서 이게 한 3, 4년 걸렸어요. 그죠? 이때 펀드 조성도 불가능해지고 은행들도 무너지고 이러니까 기존 펀드로 이미 투자 업체를 살려야 하는데 전이 부족한 투자자는 이미 투자자 중에 일부는 구하고 일부는 버리다. 일부는 구하는 게 뭐다? 일부는 구한다는 건 좋은 회사는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죠? 그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리될 건 정리되면서 살아남는 게 더 큰 그게 가장 유명했던 게 아마존이죠. 아마존도 이 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았지만 그때 만약에 아마존을 투입했던 회사와 버렸던 회사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? 만약에 앞서 얘기했던 XM 같은 경우 SK 바이오팜이 XM 테라퓨틱스가 영향을 받아서 파산 직전에 있다. 바이오팜 입장에서 고민을 할 거야. 버릴 거냐 살릴 거냐. 근데 가격은 많이 떨어지겠죠. 제2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분명 나올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불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